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조정이 나왔죠. 한 12, 14, 13% 정도가 이제 밀렸다가 오늘 이제 양봉을 띄우는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양봉인지 아니면 이제 허수의 양봉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이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소외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좀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주의 시대는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찍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거나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거나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살짝 대장주 성격인 알테오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뭐냐? 바로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기사부터 하나 볼게요. 작지만 강하다. 중소 K 바이오시밀러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중소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파이프라인 현황을 봤을 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에이프로젠 한 번쯤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입니다. 허셉틴, 아바스틴, 휴미라 그리고 허셉틴, 휴미라, 리툭산에 대한 파이프라인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대장격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기업이 바이오시밀러의 양대 상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소형 바이오사들에 대한 약진도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지난 9월 6월에 유럽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투준류의 허가를 좀 받았고요.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유럽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일상 완료하고 삼상 없이 품목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제약바이오사를 다시 보게 하는 요인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있죠. 자회사 중에 두고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알테오젠의 가치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럭스비의 품목허가 권고 의견을 받아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약진이 좀 나타나는 가운데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뭐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네, IPO를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의 자회사 신규 상장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규모가 조금 작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 알테오젠과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 간에는 체급 격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대장주로서 코스피 이전을 모색하는 알테오젠 그리고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막 IPO를 준비 중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사회도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때보다도 좀 크게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4월에 알테오젠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면서 100억 원대 매출을 확보해서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부담이 좀 달라요. 적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그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고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 모회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가치를 저평가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LG화학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이죠. 그래서 모회사가 이제 서름 아닌 서름을 많이 겪었었는데 요즘에는 주주보호 정책이 좀 강화가 되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물적 분할이 조금 쉽지 않아졌죠. 그래서 인적 분할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적 분할로 진행을 하되
기존 주주, 모회사 주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 모회사의 주주들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성장에 대한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게 됐을 때 알테오젠의 더블 카운팅 이슈보다는 알테오젠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알테오젠 헬스케어 흡수 합병하면서 100억 원대 매출을 확보해서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의약품 유통, 영업, 마케팅 역량 기반으로 등등등등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로직스가 알테오젠 헬스케어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외형도 그만큼 더 커졌다. 이사회 재편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가 사회이사 세노이 박사를 통해서 ALT L9의 유럽 파트너사 발굴을 비롯한 글로벌 상업화 전략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일리아 시밀러가 ALT L9의 핵심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 기업이지만 IPO를 준비하면서 몸집을 좀 키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물론 당장 이제 그 알테오젠의 관계사의 말을 빌리면 상장을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았었던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본질 가치로 들어서면 ADC 1위 에너투가 알테오젠과 손잡고 임상에 돌입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ADC인 세계 항체 약물 접합체 1위인 일본 다이이치 상교의 에너투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알테오젠의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거죠. 알테오젠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제형 변화입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IV 제형을 SC로 바꾸는 제형인데 설명 많이 드렸죠. 정맥 주사는 혼자 처방이 어렵고요.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피하 주사는 집에서도 처방을 할 수 있고요. 효과도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요즘에 제형 변화가 대세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렸고요. 세계 1위 일약품인 키트루다의 SC 제형 허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라는 평가들. 에너투 SC가 9월 안에 또 임상에 진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 알테오젠의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에너투가 작년 매출이 5조 4천억을 올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형 변화 기술을 알테오젠 것으로 쓴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제형 변화 기업들은 신약 개발 기업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하면 그 기술을 다른 곳에는 수출을 못합니다. 한 군데 수출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형 변화는 아니다. 언제든지 어디로든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제형 변화의 모멘텀, 그러니까 5군데든 10군데든 제형 변화 기술 수출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형 변화 관련된 종목군들의 몸값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SC 전환을 현재 활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SC 제형을 먼저 출시하면 환자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장의 주도권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연매출 41조 원을 세계 1위였던 미국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SC 제형을 쓰려는 이제 기업들이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알테오젠은 수치가 작년부터 찍힌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매출은 찍혀도 영업이익이 돌아서는 게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이제 전환이 됐고 올해 작년 대비 최소한 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관건이고 물론 올해 EPS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EPS 2,000원에 43만 원이라고 한다면 PER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밸류적으로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장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16년에는 이 수치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들을 해소시키고 있다라는 점. 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필요가 있는데,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41만원의 지지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전고점이었는데 요거를 돌파했다가 시장 영향에 의해서 다시 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매물대가 됩니다. 46만원을 뚫어내는 지점이 강력한 상승 턴어라운드의 시점이고, 지지단은 41만원대 기술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의 그 대응은 어떻게 하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이 앞에 두 글자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상단에 있습니다. 010-9839-3454입니다. 010-9839-3454 여길로 이제 알테라고 문자를 주시면 알테오젠 관련된 모멘텀들, 가치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고가 라인과 저가 라인은 잠깐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매수를 어디서부터 분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궁금하신 분들 010-9839-3454에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신규 매수 전략,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전략과 추후 이제 분할 매수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알테오젠의 그 자회사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모멘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제약바이오주의 가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회도 크게 오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투자에 유용한 진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